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기관차 저와 함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에 대해서, 내일은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차트적인 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까 하고 있고, 뭐 누구든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 그러면 본인만의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뭐 100% 맞다, 이게 진리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도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기법들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지금도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방송 초반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로 풀어가겠지만, 뒤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이런 전략과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혹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딱 이야기한 연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이 전략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뭡니까? 박스죠, 박스.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박스입니다, 박스. 그리고 나서 슈팅이 있는 거예요. 언더슈팅이 있고 오버슈팅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오버슈팅이 와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온 것 뿐인 거고, 그러니 저는 코스피 지수라는 것을,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 지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본 시장이 박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증명해 주는 그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신경 쓴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박스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렇다 보니 이따 차트를 같이 보겠지만, 지금 이야기 드렸죠. 2400에서 리바운드가 나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올해 박스의 중심값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물려도 괜찮다. 그 결과에서 올라왔고, 뭐 어제 이제 금요일날 좀 밀리긴 했지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구나.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들이 계속 배당받고 뭐하고 그러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다만 그거는 우리 시장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던 시기에 나왔었던 흐름인 거고, 말 그대로 지금 2차 전지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 최근에 이런 이 섹터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더블 가기도 좀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수치로도 증명이 되죠. 올해 중순엔가, 그 우리 초였나 중순엔가 10년간 가중평균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했는데, 미국 시장은 한 해에 5점 몇 프로에서 6점 몇 프로가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은 0.3%인가 0.9%였습니다. 즉 예금 금리보다도 이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으로 발전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보통 경험하기로는 대부분 다 물려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야기하지, 진짜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배당주 위주로 구성을 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타산이 나오지 않죠.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뭔가 해 보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렵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뭔가 통장을 만든다, 연금을 위해서 뭔가 한다, 미국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장은 매매적 관점이지 투자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된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애플이라는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우리 시장이 비슷하거나 낮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는 맞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체 지수의 어떤 시가총액이 그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장을 대체적으로 관장하는 건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죠. 다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힘의 균형이 3분의 1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은 파생이라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예, 이 수단과, 그리고 공매도라는 이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 플러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계속 박스로 가두고 종종 슈팅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가장 유리하고서 포지션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컨트롤해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전략을 짤 수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박스에 가둬놓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당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절대로 한쪽 방향으로 당겨서는 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느 쪽으로 슈팅이 나오건, 혹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코프로 흐름처럼 본인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상의 것들을 준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장은 뭐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종목보다는 흐름이 지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전체 흐름은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목들의 어떻게 됩니까? 시세의 종합이 코스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의 움직임의 합이 지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수를 위해서 종목들이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개별적으로 매매할 거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낫다. 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보다 덜하다라는 거죠. 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만 컨트롤하고 있어도 어떻게 지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코스닥이 에코프로 형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은 것은 어떻게? 걔네들은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파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코스피라면 택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려 개인들이 올해만 11조를 매수했어요. 시가총액이 40조인데 4분의 1을 매수했다라 그러면 사실상 매집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죠. 왜? 공매도에 그만큼 때려맞고 있고 계속 공매도에 승수를 쌓고 있으니까 박스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 우리가 코스피를 매매할 때 지수를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종목이 아무리 좋고 터져나가야 되는 좋은 종목이라도 이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다라 그러면, 지수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라 그러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좋으면 얻어맞고 나쁘면 올라가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수는 주식은 3개월 선행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개인들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왜? 그래도 개인들은 계속 돈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러니 그렇게 끊임없이 시장 참여자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1대1대1이라는 비중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선물이나 옵션 이런 쪽은 말 그대로 외국인들 세력들이, 성님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 이번 주에 경험을 했죠. 이유도 없이, 수급의 구조의 변화도 없이 갑자기 지수가 플러스 1%대에서 마이너스 1%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두세 시간 만에.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외가 밀린 것도 아니고 미국 선물이 밀린 것도 아니고 악재가 돌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밀립니까? 아니요. 지수가 밀리니까 종목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지수를 보는 이유는 뭐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과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지수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수를 명확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예, 줄여야 할 때, 어떤 전략을 짜야 할 때, 진입해야 될 때, 이런 지수 때들은 대부분 모닝브리핑만 보셔도 맞추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은 박스다. 코스피는 박스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에서 오히려 멀리 오래 간다. 그리고 무모한 물림을 시도하지 않고 상단에서는 반드시 컷을 갖고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참고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최적의 타이밍과 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수를 참고 자료를 쓴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인지하고 계신다라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코스피 단기, 중기, 장기의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잘 보진 않죠. 다만 월봉을 보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보면 우리 지수가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어떤 회사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흐름을 맞추는 거지,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박스에 갇혀 있다.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 박스를 어느 정도 설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요런 구간들을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2000 아래로는 언더슈팅, 2700에서 800 위로는 오버슈팅.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아웅다웅 부대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슈팅하면 뭐 레벨업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게 올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시장은 보통 10년 정도 횡보를 하다 보면 레벨업하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슈팅 나오고 이제 한 2, 3년 정도 이제 횡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어떻게 합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월봉상에 저 120평을 타고 가는 정도 잘해야 그 흐름이 나오겠죠. 일단은 그런 흐름을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봉에서 추세를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122평이잖아요. 122평을 좀 더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평 자리에서 좀 더 진하게 이야기해 보면 왜 122평이 중요합니까? 왜? 추세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올라왔어도 어떻게 이 120평을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박스이자 슈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게다가 지금 이전에 고점 구간에 다시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잘해야 박스, 운 없으면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라는 어떤 섹터에 촉매제가 없었다라 그러면 이미 저점을 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섹터가 나타나 주는 바람에 어떻게 좀 멱살을 잡고 있는 것 뿐이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2200을 크게 하회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박스니까. 그쵸? 게다가 지금 계속 자금들이 들락날락하는 과도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깨지 않고 2400 구간은 중심축이고 이 위에는 슈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2200에서 2600을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600에 붙으면 붙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2400 혹은 2400에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고,
2200에 오면 어떻게 내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 폭이 커지겠죠. 매일같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부득게 있다가 이렇게 좀 큰 틀로 보게 되면 내 자금의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레버리지 써가지고 막 승부 걸고 뭐 이럴 자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봅시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올해 초에 이야기 드린 게 2323에서 2495의 박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슈팅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 미친듯이 날뛰었죠. 마치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도 몇 배가 더 갈 것처럼. 다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쵸? 왜? 우리 시장은 원래 박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시장에 가장 힘이 센 분들이 원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싶지만 걔네들이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가장 집중력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하는 10조와 걔네들이 매수하는 10조는 전혀 체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잘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올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승부는 된다 안 된다?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왜? 이전까지 리바운드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컷하고 내준다. 대신 어떻게? 여기서 또 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 손실을 좀 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면 무서워서 피하고 자르면 상단에서 매수하고 중단 하단에서 손절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시장을 넉넉하게 넓게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하루하루 이 시세 흐름을 쫓다 보면 어느샌가 그걸 잊어버리고 헉헉거리면서 어떻게든 부여잡고 버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라고 해서 모든 매매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시세가 컷을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줘요. 내주고 손실도 크고 비중을 많이 잡았다면. 근데 어떻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전략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적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다시 우상향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비록 어려운 구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부대끼할 구간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전략을 짜가지고 계속 끝까지 들이댄다라 그러면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는 얻을 수 있다. 다만 최고의 승부 자리는 저 아래에 있다라는 거. 2차 전지가 아마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자리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2400이라는 중심값이 어느 정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관점이 있고 다른 견해들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코스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적 관점보다는 매매적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관점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제가 코스닥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 해외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해외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모닝 브리핑 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목들을 막 지금 급하게 매수하거나 이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중심으로 한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환절기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